예,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고 거기 있는 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 북한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대응하는 것도 주도적으로 우리 쪽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안보실에 계신 김성한, 김태호 이런 분들은 일본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이 쓴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일본과 이제 대잠수함 훈련을 합동으로 했고 곧 미사일 방어 훈련도 합동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혹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과의 군사 동맹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일본과의 군사 동맹에서는 그 정부에서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북중러 이 삼국이 손을 잡고 한미일에 대응하는 한반도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이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국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 사실 그렇죠. 일본도 사실 예, 조금 그런데 필요합니다. 예. 하나 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또 염려할 일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김정은 총비서하고 조건 없이 만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이제 8.15 때 조건 있는 만남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어떤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약간 경계의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하다가 보면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과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이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정도로 일본은 아주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과 북한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겨서 풀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북쪽도 4년 전 트럼프와 회담할 때와 달리 요즘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에는 그 아베 총리 때는 마음대로 이 납치자 문제를 감히 거론하지 못하고 아베 총리만의 전유물이 돼가지고 아베 총리가 그 문제를 상당히 부풀려서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자민당이 이익을 받지만 납치자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 북한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를 보고 납치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일본은 핵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수준 높은 교류와 협력이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주의적이고 아주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과
남측을 외면하고 남측을 제껴놓고 협력을 할 수 없다 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입장과는 달리 자기들에게 도움이 더 된다면 남쪽을 외면하고 일본과 손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일본과 북한이 대화가 잘 되면 뭐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세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김홍걸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한미 동맹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 우리가 북한하고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그 둘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미국이 우리가 전해주는 말 외에 혹시 보태는 게 더 있지 않았을지에 대한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튼튼해야지 또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상의 뭐 숨은 뭐가 없는지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그 나가는 방향이 우리의 국익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서는 그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없는 사이에 뭐 우리 머리 위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아무리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선 기본적인 해답은 한미동맹을 아주 굳건하게 서로 의심이 하지 않을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